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이제 시험이 11일 정도 남았는데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라고 하면은 일단은 과거 기출문제 우리 9개 2020에서 2024 얘를 거의 외우다시피 여러분이 공부를 해야 되고 이런 유형 나왔을 때 얘가 이런 식으로 답안을 썼구나라는 답안 작성의 방식뿐 아니라 뭐를 연습을 해야 되냐 이런 포인트가 답으로 잡혔구나. 그러니까 얘는 약간 요런 포인트에서 이거를 요 정도 뭔가 차이가 나니까 이거를 비판하네. 요 정도 일치하니까 이거 긍정적이라고 하네.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답 찾는 논리에 대한 패턴도 여러분이 좀 복습을 하시고요. 특히 중요한 기출문제를 얘기를 해드리면 당연히 2024, 2023, 2022 요 세 개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요 세 개가 매우 중요하다. 그 다음에 얘가 1티어. 그 다음에 2021의 첫 번째 거. 2021의 첫 번째 거. 부모의 사회경제적증이 나오고 책임 소재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의 인문. 그 다음에 20의 사회. 요렇게가 두 번째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이거 보지 말라는 게 아니라 비교적 중요도가 떨어지니까 다 보되 경중의 차이를 두면서 반복하라는 거예요. 요렇게 그러니까 요 2일 인문사회 1, 인문사회 2 요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시간이 남는다. 그러면 이 이전의 기출문제도 여러분이 보는 게 좋아요. 근데 이 이전의 기출문제를 학습할 때 뭐에 포인트를 둬야 되냐라고 하면은 이전 기출문제는 지금 600자 곱하기 4 체제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답안 작성 방식에 있어서 어떤 포인트를 얻어가기는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면 뭘 체크해야 되냐? 이런 식으로 답이 찾기는구나. 이럴 때 비판하고 비교할 때 이런 지점에서 공통점이라고 하고 이런 논리로 답을 찾아가는구나 하는 경험치를 쌓는 데는 이전 기출문제 다다익선입니다. 알겠죠? 가능하면 여러분 연산서 시즌 1에서 했던 우리 르블롱 문제라든지 예술적 성취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또는 돈키호테 이런 것들도 봐주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 생각에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어. 연대논술 합격에 있어서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씩. 첫 번째는 자신감이고 그러니까 자신감이 있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좀 둘 다 가지기가 어려운데 두 번째는 부담감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부터 얘기를 하면은 제가 연대논술을 몇 번 떨어졌냐면은 2019 불합 2020 불합 2021 불합이었어요. 3번 떨어졌어. 근데 뭐 제가 실력이 부족하니까 떨어졌겠죠. 근데 당시에 내가 이 다음에 이때 2022 때 처음 붙게 됐는데 당시 제가 성균관대를 다니고 있었어요. 당시에는 그냥 제가 뭐 올림픽 정신으로 매번 트라이를 하는 거니까 이번에도 그냥 나는 그냥 연례 행사니까 그냥 연례 행사처럼 갔어요. 연례 행사처럼. 그 당시에 이제 내가 했던 생각은 떨어져도 괜찮아라는 생각이었어요. 떨어져도 괜찮아. 떨어지면 성균관대 다니면 되니까 이런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아무 부담감 없이 썼어. 그리고 어떤 자신감이 있었냐면은 그래도 내가 대학을 좀 다녔기 때문에 그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친구들보다는 좀 뭔가 이런 사고력이나 이런 게 논술 공부 열심히 따로 하진 않았지만 좀 올라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무튼 떨어져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여러분한테 해도 된다라고 하기는 좀 무리겠지만 아무튼 내 취지는 너무 큰 부담감을 갖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두 번째 붙은 게 2023이었는데 이때도 어땠냐? 부담감이 없었어요. 내가 22학년도에 논술 붙고 나서 그때부터 논술 과외를 처음 했거든요. 그전에는 그냥 학생들 첨삭만 좀 봐주고 그랬었어요. 근데 2023학년도 시험을 보러 갔을 때는 그냥 이미 한 번 붙었으니까 연대는 이미 왔으니까 된 거고 두 번째 떨어진다고 누가 나한테 뭐라 그래. 그냥 떨어진 거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물론 붙으면 좋지만.
그래가지고 이때도 부담 없이 보니까 잘 풀리더라고요. 난 이때 수학 계산 공식이 늦게 생각난 것만 아니면 난 진짜 잘 풀었다고 생각해요. 부담 없이. 그리고 이때도 나 학생들도 좀 가르쳐 봤으니까 남들보다 좀 잘할 거라는 그런 자신감도 어느 정도 있었어. 그리고 이제 2024가 됐어요. 제가 이때 떨어졌거든요. 다 떨어졌고. 이때는 제가 정외과 예비 5번 받고 떨어졌는데 이제 이때는 부담감이 생기는 거거든요. 아, 내가 2번을 붙었기 때문에 이제 한 번만 더 붙으면은 나 더 뭔가 명성을 떨치고 뭔가 책도 잘 팔고 막 수업도 잘 될 것 같은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부담을 엄청 가졌어요. 아, 이번에 이제 무조건 붙어야 되는데 이게 한 번 붙고 2번째 볼 때는 떨어져도 괜찮은데 이 심리를 얼마 알 거예요. 2번 붙고 이제 3번째 볼 때는 부담감이 엄습한다고. 내가 이때 시험장에 가기 전에 좀 떨리더라고요. 이제 뭔가 잘 못 볼 것 같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래서 보러 갔는데 아니다 다를까 유형도 평소랑 좀 다르고 하니까 완전히 말렸어요. 제가 시험을 보고 나서 이때는 얼마나 자신감이 있었냐면 쓰고 나서 내가 오르비에 바로 복귀 답안을 올릴 정도였어요. 물론 자신감이 있진 않지만 아무튼 막 내가 쓴 답이 어느 정도 그래도 맞는 것 같으니까 쓸 거 아니야. 근데 이때는 얼마나 시험을 잘 못 봤냐면은 그냥 생각도 하기 싫어요. 그냥 시험을 끝나고 나서 그냥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더 이상 하기 싫어서 아예 그냥 다 잊어버렸어요. 그 정도로 시험을 많이 못 봤어요. 부담을 많이 가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적당한 어떤 합격에 대한 그런 그 열망은 있어야 되겠지만 너무 부담을 갖지는 마시라라는 말씀을 드려요. 뭐 연대만 쓰는 학생들한테는 제가 뭐라 말을 못 하겠지만 다른 학교도 있고 하니까 좀 너무 부담을 크게 갖지는 말라. 부담을 가지면 독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자신감 관련해서는 이제 그거를 말하고 싶어요. 이제 이런 얘기가 이제 내가 붙을 수 있을까? 가능할까? 이런 질문을 나 스스로에게 던지는 거는 이제 원서를 쓸 때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원서를 쓸 때 못 붙을 것 같은 학교를 쓰는 건 원서 낭비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가능할까? 라는 어떤 나에 대한 의심은 원서 쓸 때만 하는 거야. 근데 이미 원서를 다 썼죠.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 안 하는 거야. 무조건 붙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 제가 여기저기 인터뷰도 찾아보고 주변에 합격한 학생들 얘기도 들어보고 하면은 다 이런 뭔가 알 수 없는 자신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그러니까 막 무조건 붙어는 아니지만 너 왠지 붙을 것 같은데? 라는 그런 자기 확신이 어느 정도 있어야 돼요. 그런 어떤 낙관적인 확신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공부할 때 정주현 선생님한테 들었던 얘기는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합격을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강한 자기 확신을 하는 친구는 합격을 하거나 못하거나다. 그죠? 당연하겠죠. 뭐 확신한다고 무조건 붙는 건 아니야. 근데 나 못 붙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학생은 무조건 떨어진다. 그러면은 일단 50%의 확률에 맡기려면은 할 수 있다는 자기 확신을 가지셔야 되고 우리 연성서 시즌 1 첫 번째 시간에 했던 문제 보면은 우리 그런 얘기가 나와요. 이걸 가지면 잘 된다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를 여러분이 매주 체크를 했어. 내가 전 칭찬에 인색한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항상 여러분 답을 까면서 여러분이 자기 위치를 현실적으로 잘 파악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거는 낙관성이다. 그래서 내가 붙을 수 있다라는 그런 강한 자기 확신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쓸데없는 얘기, 좀 비교적 쓸데없는 얘기였고 지난 시간에 했던 것들 좀 보면